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비타민 C를 하루에 2만 ml, 3만 ml를 먹는 분들을 보셨나요? 저는 제 손님들 중에서 그렇게 드시는 분들을 아주 많이 보았어요. 일단 제가 하루에 한 15,000ml를 먹는데요. 15,000ml가 알약으로 따지면 알로 되어 있는 비타민C가 1000ml 짜리거든요. 그걸로 따지면 하루에 한 15알 1000ml니까요. 15알. 제가 한 16알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먹은 지 지금 글쎄요, 한 2년은 넘은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더 열심히 먹은 것 같아요. 비타민C가요. 비타민C가 암의 전이를 막아주는 거의 확실한 증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게 제가 훨씬 더 전이가 많이 되었어야 되는데 깜짝 놀라게 저는 전이가 별로 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 사이즈에 비해서. 암은 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더 이상 그 위험성을 논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전이가 가장 무서운 건데 비타민C가 그 피부나 이렇게 조직을 쫀쫀하게 하는 그 효과가 있어요. 그것을 결합 조직 강화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비타민C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타민C를 먹으면 피부가 좀 탱탱해지는, 그래서 제가 콜라겐 특별히 강조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제가 콜라겐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드시고 계시고 그렇지만 이 콜라겐이라는 거를 먹기 이전에 훨씬 더 우리 몸의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비타민C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비타민C는 정말 싸거든요. 가장 싸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그 제약업계에서 연구를 하지 않는, 왜냐하면 산업성이 없기 때문에, 상업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비타민C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또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사람들 이제 겨울 초입이 되면은 다들 그 병원 가서 독감 예방 접종 하시잖아요. 저는 예방 접종을 권하고 싶지를 않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예방 접종을 엄마들이 열심히 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필수적인 몇 개의 예방 접종 외에는 웬만하면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백신이 우리 몸에 어떤 부작용을 주는지 그게 미스테리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예전에 백신 연구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분이 백신을 안 맞으시더라고요. 그게 백신을 자꾸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게 되면 신경 독성이 나타나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섬찟한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에 ADHD도 많고 자폐 이런 게 유독 많아지잖아요. 저는 이거는 제 의견인데요. 어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제 의견인데 저는 그 아이들이 맞는 백신이랑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경 독성이니까. 백신을 의지해서 독감 이런 거 맞지 마시고요. 저는 한 번도 독감 백신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식구들도. 저희는 다 비타민C 먹어요. 감기가 좀 오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살 감기가 오려고 할 때 이렇게 뼈 마디가 좀 이상하고 코끝이 시리면서 재채기가 나고 뭔가 각자 개인마다 자기 몸에 가장 예민하게 오는 그 감기 초기 징후가 있어요. 그게 징후가 딱 올 때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비타민C 최고 5,000ml 정도 먹고 자보세요. 그러면 거짓말같이 그게 없어져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감기 오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좀 얼큰하게 끓여서 그 국물을 쫙 마신 다음에 이불 뒤집어 쓰고 땀 쫙 뺀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한방에서 보면 갈근탕을 먹는 효과, 갈근탕을 먹으면 이렇게 체표로 들어오는 한기를 몰아내는 그런 감기를 극복하게 하는 치료작용이 있는데요. 비타민C가 갖는 감기의 치료작용은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바이러스가 고용량의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있을 때는 그냥 활성을 나타내지를 못해요. 바이러스는 세균이랑 좀 다르게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이라기보다는 물질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어떤 환경과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 얘가 살아나요. 그걸 활성이 된다고 말하는데,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많이 있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재활동을 못해요. 근데 감기만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독감만 바이러스가 아니라, 여러분 간염도 바이러스잖아요. 간염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평생 병원에서 쓰는 그 간염약, 그 값비싼 간염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걸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제가 저희 상담실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기본적으로 비타민C 고용량을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비타민C를 주사로 맞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사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응급.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항암을 하는 사람들 항암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비타민C 주사를 맞을 수 있으면 좀 맞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평상시 건강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더 탄력 있고 건강하게 생기 있게 살아가기 위한 일상의 방편을 말하잖아요. 이런 것은 바늘을 꽂아서 들어가는 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는 거예요. 바늘로 꽂으면 훨씬 더 많은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먹는 비타민C로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그 제한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한 15,000ml, 20,000ml, 심지어는 30,000ml까지는 먹어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재활동을 하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징후를 많이 관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우리 몸에 어떤 좋은 물질을 투입하는 경로 입이잖아요. 입을 통해서 먹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제일 건강한 방법이거든요. 주사바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뭔가 이렇게 중간에 어떤 제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좀 조절을 할 수 있고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급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맞아요. 가장 건강하게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구로, 입으로 먹는 것이 제일 맞고요. 저는 알약으로 된 비타민C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알약 안에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첨가물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순수 비타민C 분말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분말을 제 진약사몰에 2000ml를 만들어 놨어요. 포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맛이 시지만 그것이 주는 어떤 혜택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죠. 그거 그냥 입에 넣어서 물로 삼키면 순식간에 넘어가고요. 그 산도가 우리 위장에 염산이라는 물질이 나오는 거 아시죠? 강산의 염산이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약산이에요. 그래서 뭐 위를 상하게 한다거나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좀 많이 한꺼번에 먹으면 처음에 가스가 좀 부글거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위장에서 너무 낯설기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는데요. 따뜻한 물로 드시고 식후에 좀 먹는 습관을 들이면 한 2, 3일이면 적응 완료예요. 그냥 괜찮아져요. 가스 차는 거는 조금 뭐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요. 제 진약사몰에 가보면 제가 유산균 만들어 놓았거든요. 프로바이오 유산균 만들어 놓았는데, 그거를 같이 먹으면 또 가스를 훨씬 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에서 생기는 비타민C가 주는 가스조차도, 여러분 이 장에 좋은 정균 반응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비타민C가 장을 통과하면서요, 장내에 있는 부패균이 많이 이렇게 세력을 잃어버려요. 좋은 균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비싼 거 안 드셔도 비타민C만으로 장내 유익균이 훨씬 더 많이 증식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거든요. 또 제가 늘 비타민C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비타민C를 먹으면 혈관이 튼튼해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나세요? 비타민C가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병을 괴혈병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혈관이 터지는 병이에요. 뭐 잇몸에서 피가 난다, 이 정도로 우리가 괴혈병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괴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장기에 있는
거의 모든 혈관이 다 터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선원들이 뭐 이렇게 그 옛날 구식배잖아요.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몇 달씩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그 선원들이 배 안에서 이름 모를 병으로 출혈성 질환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질병을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누가 알게 되었는데 레몬 같은 거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비타민 C라는 그 원인 물질을 찾아냈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C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비타민C 용량을 늘리잖아요. 지금 WHO에서 말하는 하루 권장 용량이 100ml가 안 되는데요. 그거 연구를 더해서 바꿔야 되는 용량인 거예요. 과학, 의학은 항상 발전 중인 학문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의학이 뭐 100년 뒤에 지나면 굉장히 미개한 과학의학일 수 있어요. 저는 비타민C가 그렇다라고 보는데요. 이 비타민C를 훨씬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000ml 이상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전신적으로 있는 뭐 구석구석 뻗어있는 모든 모세혈관까지 다 탄력성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바이러스만 불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얘가 혈관을 살리거든요. 왜냐하면 비타민C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산화라는 것이 쇠가 녹이 쓰는 것 같이 이렇게 노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이 나이 들면 뭐 피부에만 주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 먹어보니까 아시겠죠? 우리 온몸 구석구석이 다 나이가 들어요. 정말 숨길 수 없이 어쩜 그렇게 구석구석에 다 나이가 드는지. 그런데 그 나이 든다라는 것이 곧 산화인데요. 이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물질들을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항산화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이 비타민C예요. 비타민C 외에도 뭐 비타민 A도 있고 베타 카로틴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이 있지만 이 비타민C가 가장 광범위하게 특히나 우리 피부랑 혈관을 살린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여러분, 피부에 사람들이 나이 들면 검버섯 같은 거 생기잖아요. 주근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없어도 전체적으로 피부 색깔이 칙칙해지는 건데요. 이것이 혈관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비타민C가 혈관을 살리면서 피부색을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거든요. 굉장히 피부를 이렇게 밝은 색으로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연세 많이 드신 한 70대 정도 되신 그런 저희 교회 권사님들한테도 노인분들한테도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아우 제가 말씀하신 대로 비타민C 먹고 제 피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제일 잘 느끼는 거예요. 피부 톤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혈색이랑 관련이 있다. 혈액을 좋게 하고 혈관을 좋게 하기 때문에 피부 톤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피부가 쫀쫀하게 만들어줘요. 쫀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이게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이. 전 참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서 뒷모습은 거의 20대인 뭐 60, 70대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앞모습을 보면 숨길 수 없는 그 얼굴에 이렇게 처지는 거, 주름 생기는 거 있잖아요. 비타민C, 저분은 운동하시기 전에 비타민C를 먹었으면 저 얼굴도 뒤태만큼이나 좋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름을 하나도 없게 만들 수는 없는데요. 제 얼굴에도 지금 주름 있잖아요. 그렇지만 동년배에 비해서 훨씬 더 젊게 생기 있게 만들 수 있는 이 비밀이 비타민C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비타민C가 값이 싸잖아요. 가장 그 비싸다고 말하는 영국산 분말조차도요, 이 정도 효과를 갖는 무슨 다른 영양물질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고요. 무엇보다도 얘가 지쳐있는 간도 회복시키고 간독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간이 나쁜 사람들이 비타민C를 먹으면 간세포가 살아나더라. 그런 게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모로 안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C는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다, 혈압이 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고지혈증이 있다. 이런 당뇨, 혈압, 고지혈이 지금 이 시대에 거의 3대 만성 질환이잖아요. 이 질환이 걸리지 않는 뭐 중장년이 없을 정도로 이 질환이 흔한데요. 게다가 여기다가 골다공증까지 포함. 골다공증도 이 뼈가 바스러지는 거잖아요. 뼈에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칼슘을 먹는다고
그 구멍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근육을 만들어야 되고 늙지 않게 항산화제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육을 만든다라는 것은 근력 운동을 별도로 하는 거를 얘기하고요. 이게 항산화제는 비타민 C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타민 C가 결합 조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만 쫀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뼈를 쫀쫀하게 만들어요. 뼈가 쫀쫀해진다라는 뜻이 뭐겠어요? 그게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피 속에 기름기가 많잖아요. 이거를 기름기를 떨어뜨리는 약을 병원에서 쓰게 되면요. 그게 그 약이 갖는 부작용이 엄청나서 근육이 다 빠지고 뇌 기억력이 손상되고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합성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고지혈증이 갖는 그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보효소 생성도 같이 차단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 같아요. 고지혈증 약은 정자의 생성도 훨씬 더 둔화되고요. 왜냐하면 정자도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거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생식에 굉장히 중요한, 성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이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을 차단을 해버리게 되면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노화가 그냥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비록 높다고 해도요, 이 피 자체가 신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예방이 되는 거예요. 왜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고 하느냐? 왜 고지혈증이 위험하다고 하느냐? 이 고지혈증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려도 동맥경화를 지연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도 그 사람 혈관 또 막히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더 떨어뜨려야 된다? 그거는 살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비타민C 고용량이 굉장히 많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방어벽이 되더라는 거죠. 비타민C는 먹자마자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선한 비타민C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콩팥, 요관, 우리 요도 이런 데까지도 다 청소가 되거든요. 쥐나 말은요, 자기 몸에서 비타민C를 만들어요. 그러면 영양물질이잖아요. 자기 몸에서 힘들게 에너지를 넣어서 만든 그 영양물질을 소변으로 버려요. 왜 버리겠어요? 소변으로 나가면서 콩팥과 방광 이런 것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비타민C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 고마운 일인 거죠. 그래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하루에 3번보다도 4번, 5번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뜻이고요. 아까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것도요. 혈관이나 혈액이 좋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별로 걱정이 없거든요. 고혈압은 왜 문제가 되겠어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얘가 터질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비타민C를 먹으면 혈관이 젊은 사람처럼 탄력성을 회복되기 때문에 혈압이 한 150 이상 올라가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푹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오는 응급 환자들 있잖아요. 혈관이 터지는 사람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요. 혈압이 정상 수치라는 거 혹시 아세요? 혈압이 높아서 터지는 사람이 요새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혈압약을 먹기 때문에. 혈압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정상보다 낮은데 혈관 자체가 부식이 돼서 탄력이 없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고혈압 환자, 나이 든 사람들, 혈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뇨병인 사람들, 당뇨는 제일 무서운 게 합병증이잖아요. 그 합병증도 전부 다 혈관, 신경에 대한 합병증인데요. 이 혈관과 신경을 지켜주는 물질이 비타민C거든요. 비타민C는 여러분 색깔이 노랗지 않아요. 비타민C는 아주 맑은 색이에요. 비타민C를 먹어서 소변이 노랗다? 그거는 잘못 아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비타민 B를 먹고 계시다면 그 비타민 B가 노랗게 나와요. 그래서 비타민 B 때문에 노랗게 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 여러분께 드리면 비타민C를 이렇게 고용량으로 먹을 때는 반드시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B를
겸으로 먹어주는 게 좋아요. 특히 비타민 B를 좀 고용량으로 드시는 게 밸런스가 맞거든요. 이게 비타민 C만 상대적으로 많이 먹으면 B에 결핍이 와요. 그래서 제가 C를 많이 먹으면 저는 손톱 주변이 막 사정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약간 빈혈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손톱 이상 또 손톱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그런 게 생기는데요. 제가 그럴 때 비타민 B랑 종합 영양제, 제 진약사몰에는 헬시 플러스라고 있는데요. 얘가 또 항산화 작용이 아주 좋은 종합 영양제거든요. 눈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저는 헬시 플러스를 이틀에 하나 정도 먹고 비타민 B100을 하루에 하나를 꼭 같이 먹어요. 그리고 마그네슘을 추가로 복용을 해주시면 이 마그네슘이 천연 신경 안정제잖아요. 그러면서 혈관 안정제기도 해요. 심장 안정제기도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 한 알 정도를 추가로 해서 복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비타민 C 고용량, 그 다음에 비타민 B100, 제 이름 비타민 B가 B100이거든요. 이거를 꼭 드시기를 권해요. 이게 B도요, 비타민 C처럼 비쌀 이유가 없거든요. B100단위가 오히려 뭐 무슨 다른 종합 영양제나 뭐 어떤 것보다도 훨씬 저렴해요. 제 비타민 B 굉장히 저렴한데 먹어본 사람들은 그 효과를 알거든요. 해외 직구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 하여튼 비타민 B100은요. 이 C랑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드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헬시 플러스 같이 이렇게 항산화제가 종합으로 들어가 있는 종합 영양제 하나 추가하는 거 좋고요. 혈관이 더 많이 걱정되고 피가 걱정되시는 분들, 염증이 걱정되는 분들은 오메가3, RTG 오메가3 제 진약사몰에 올려놓았어요. 오메가3, 그 다음에 레시틴이 혈전을 녹이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 레시틴도 기름 종류인데요. 이 레시틴에 대한 정보도 제 또 다른 영상에 올려놓았으니까 그런 것도 꼭 보시고, 레시틴, 오메가3, 또 감마리놀렌산이라는 기름이 있는데 이런 거를 먹으면 특히 이제 이 피부가 노화가 돼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 피부에 염증이 많은 여드름 있는 학생들, 뭐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가 이 앞번에 500원으로 쌩쌩해지는 방법, 비타민C 메가도스 이야기 드렸는데요. 거기 댓글에 보니까 소화 용량,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또 임산부는 먹어도 되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또 가루 분말로 되어 있는 비타민C도 똑같이 그렇게 항산화력이 제대로 보존되게끔 포장이 되어 있는 거냐. 그래서 비타민C 제가 알약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알약하고 저희 진약사몰에 있는 가루 제품이 같은 효능이 있는 거냐, 뭐 그런 대충 한 3가지 질문을 제가 받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을 보호하고 항산화 작용이 아주 커서 뭐 어른들 피로회복,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작용,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 감기, 독감, 인플루엔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심지어는 간염,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모든 것에 다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제가 신장병 있는 사람들도 좋고 당뇨병 있어서 병원에서 약으로 인슐린으로 당뇨를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사람들도 합병증을 잘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C 고용량을 해보시라, 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항산화제라는 것에서 제일 그 초점을 맞춰보면 되거든요. 저는 제가 어린 아이를 만약에 지금 기르고 있다 그러면은 제 어린 아이한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라도 비타민C 한 6,000 정도 먹이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반화 시켜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정확한 그 자료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정확한 어떤 임상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확실한 거는 비타민C는 아무 해가 없고 먹으면 그냥 바로 배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써서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한 6,000ml 정도, 뭐 3,000ml나 6,000ml 정도 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사실 비타민C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양제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위주로 먹이다 보면 비타민C 뭐 6,000ml 이렇게 먹으려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또 아이들은 엄마가 챙겨줘야 되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좀 비타민C가 뒤로 밀리는 차원이 있어요. 또 이것이 항산화 작용인데요.
어린 아이들은요, 굉장히 피부도 탱탱하고, 아주 그 생기가 발랄하잖아요. 생기하면은 어린 아이들인데요. 몸도 굉장히 유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항산화 효과가 어린 아기들한테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몸의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본래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효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효소가 한 25살, 30살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히 그 효소가 떨어지거든요. 활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부터 비타민C 고용량을 확실히 하면, 자기가 체감할 정도로 비타민C의 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좀 더 어리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거의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그리고 그냥 닭장 안에 닭처럼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책상에만 이렇게 매여 있고, 그렇죠. 혈액순환도 잘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 정도라면 10대라고 해도 비타민C를 먹으면 아마 바로 효과를 볼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운동을 별로 못하고 공부만 하고 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미 몸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노후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같은 활성산소가 많이 배출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하잖아요. SOD라고 하는 이 항산화 효소 이것이요. 이렇게 벌써 한 고등학생, 또 넉넉하게 잡았을 때는 25살 이후로는 이 효소의 활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비타민C를 이제 6,000ml 혹은 10,000ml 자기가 먹어서 효과 보는 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비타민C를 먹어도 되지만, 먹을 수만 있다면 먹으면 좋지만, 왜냐하면 비타민C가 항산화 효과도 있는데요. 또 이게 결합 조직을 잘 생성시키잖아요. 결합 조직이라는 게 결국 뼈도 결합 조직이고, 뼈 속에 이렇게 뼈를 단단하게 하는 것. 아이들은 이 뼈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가 크는데, 또 피부를 좀 더 쫀쫀하게 하는 것. 성장할 때도 결합 조직은 나이 들어서 주름이 생길 때 이상으로 결합 조직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합 조직을 좋게 하는 그런 방편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방편에서 비타민C도 먹어두면 좋기는 하다. 그렇게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는, 글쎄요, 초등학교 한 저학년까지는 하루에 3,000ml, 그 초등학생 이상 한 중학교 되는 아이들까지는 하루에 한 6,000ml까지, 3,000에서 6,000ml까지 제가 그렇게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타민C 말고 어린아이들, 성장기 어린아이들한테 훨씬 더 중요한, 더 꼭 먹이고 싶은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비타민 B예요. 제가 동네 약국의 약사로 일을 하면서 키 크는 영양제를 참 그 약국에 늘 떨어지지 않고 구비를 해두고 있었거든요. 엄마들이 찾고, 그리고 제약회사에서도 그런 거 저한테 이제 많이 뭐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제가 그런 그 제약회사에서 나온 자료 같은 것도 보고, 뭐 그렇게 해서 키 크는 영양제 많이 취급을 했었는데요. 제가 비타민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또 임상 자료를 이렇게 쌓으면서 그 키 크는 영양제의 주 성분이 칼슘이잖아요. 그 칼슘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현대인의 식탁에서 정말 편식하는 어린이, 정말 잘 안 먹고 좀 이렇게 빼빼 마르고 그런 아이들 빼고는요,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아이라면 칼슘이 별로 부족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칼슘 영양제 안에 실제로 정말로 주인공이 돼야 되는 영양제가 따로 있는데, 영양 성분이 따로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타민 B예요. 비타민 B가 거기 섞여 있거든요. 차라리 칼슘보다도 비타민 B가 고용량으로 들어있는 거를 하루에 한 알이라도 먹이는 것이 그 아이의 건강한 면역력, 그리고 이렇게 두뇌 회전도 빠르고 집중력, 그 다음에 성장 발육을 훨씬 더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비타민 B는 별명이 신경 비타민이지만요, 이게 또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시키는, 그러니까 먹은 음식이 다 피로 가고 살로 가게 하는 게 어떤 그 먹은 음식의 변화잖아요. 몸속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몸속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변화,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인 그런 변화를 대사라고 하는데요. 이 대사가 원활하게 잘
잘 이루어지게 하는 필수 보효소가 비타민 B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어린아이들 백단이 하나도 많지 않고요. 알약을 삼킬 수 있는 아이라면 저는 비백단이 먹으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단 이제 초등학교 취학 전에 아이들 중에서 알약을 못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셀렌효모를 좀 먹으라고 하고 싶고요. 뭐 베타글루칸 중에서 효모 베타글루칸 있잖아요. 이런 거 한두 알 정도 먹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거 외에 이제 제가 비타민 B100 말고 B50을 이제 출시하려고 계속 준비 중인데 아직까지 안 나오긴 했거든요. B50짜리를 약간 작은 알약으로 만들어서 나오면 그걸 먹이면 어떤가, 이제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 성장 발육의 1번으로 꼽는 비타민 B, 두 번째가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제가 몇 번 언급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한 20년 더 전에 분유 회사들이 신생아 분유에다가 오메가3를 첨가해가지고 고가로 판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오메가3가 굉장히 좋은 유용한 아이들 영양제예요. 특히 뇌 신경 영양제니까 우리가 들어도 솔깃하잖아요. 아이들은 뇌가 계속해서 새롭게 더 많이 이렇게 분열해서 발전하거든요.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뇌는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들어갔는데 공부를 못해요, 하나도 걱정하시지 말고요. 계속해서 영양요법 해주시고 아이들 건강하게 운동도 하게 만들어주시고 엄마가 이렇게 멘탈 교육도 해주셔야 돼요. 격려, 너는 잘할 수 있어, 점점 더 잘할 거야, 엄마는 너를 믿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같이 공부하고 애한테 뭐 얘가 잘하는 게 어떤 게 있나, 어떤 것에 흥미를 갖고 있나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관찰을 하면서 그 아이에 맞는 그 융통성 있는 학습법을 개발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먹는 영양제로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이 두 가지 기름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래요. 남자아이들 중에서 그 과동증이라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ADHD. 과잉 행동을 하는 거죠.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딱 진단명이 안 나와도 왠지 우리 아이가 산만하다, 좀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감마리놀렌산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감마리놀렌산 제 진약산몰에 보면 보라지유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한 알이나 두 알 정도 먹이면서 같은 용량으로 오메가3도 먹이세요. 오메가3가 알약을 못 먹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거든요. 감마리놀렌산도 알약 못 먹는 아이들 먹을 수 있어요. 깨물어서 내용물만 삼키고 껍질은 버리면 돼요. 아무 맛이 안 느껴지고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도 잘 먹어요. 감마리놀렌산은.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제 제품 프리미엄 RTG 오메가3도 거의 비린내가 안 나더라고요. 그거 외에 또 클린 RTG 오메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더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3 뇌 영양제니까, 그리고 감마리놀렌산은 주의력 결핍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분명히 그 씨앗의 기름이고 피부를 좋게 하고 뭐 위장을 좋게 하고 점막세포를 좋게 하는데 얘가 신통하게도 집중력을 키워주는 그런 신통한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마리놀렌산, 그 다음에 오메가3 이거를 거의 1대1로 캡슐 하루에 하나나 두 개 정도, 어린 아이들은, 취약전 아이들은 하루에 한 알씩 먹이면 될 거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아이들이라면 엄마가 욕심을 내서 캡슐 2개씩 먹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씩만 먹어도 효과는 많이 있을 거고, 이 정도 먹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아이들은 뭐 베타글루칸, 제가 최근에 나온 그 분말로 되어 있는 베타글루칸까지 먹일 수 있는데요. B하고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뭐 요 정도만 먹여도요, 아이들한테는 뭐 최상일 것 같아요. 엄마들이 잘 관찰을 해보세요. 내 아이가 이걸 먹고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나. 비타민 B는 알약을 못 먹는 아이들은 참 먹이기가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데, 먹을 수만 있다면 한 6살, 7살부터 하루에 한 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보세요. 두 번째, 이제 임산부, 이제 아기를 낳은 사람, 그리고 아직 아기가 뱃속에 있는 여성들,
또 가임기 여성들, 언제 임신할지 모르는 그런 여성들 먹어도 되냐? 당연히 먹어도 되죠. 비타민 C는요, 항산화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완전히 수용성이기 때문에 몸 안에 축적되지를 않아요. 이거를 좀 나쁘게 말하면 먹자마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뭐하러 먹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좋게 말하면요, 항상 신선한 비타민 C가 새롭게 내 몸에 보급되도록 할 수 있는, 조금 오래 묵은 건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런데 나갈 때 자기 일은 다 하고 나가거든요. 최후로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요도 청소까지 해주고 나가니까 이게 뭐 무슨 우리 몸을 위한 전사 같아요. 전사. 내 몸을 위해서 나쁜 활성산소나 여러 가지 나쁜 물질과 장렬하게 마지막까지 싸워주는 전사 비타민C.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타민C 먹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엄마의 몸이 건강하고 피로 물질이 적어야 뱃속의 아기도 더 튼튼하겠죠. 비타민C, 아기 가진 사람, 출산 직후 수유하는 사람 다 뭐 개월수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이해하시고, 복용 방법은 그냥 평범한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하루에 6,000ml에서 저는 한 10,000ml 정도 권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B 또 빼놓지 말고 비타민 C 고용량 먹을 때는 비타민 B100 하루에 한 알은 꼭 먹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타민 C 이제 제가 알약 제 거 그 포장 안에 지금 여기 샘플이 없네요. 제 거 그 포장 안에 이제 그 산소 방지제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가장 저렴한 그 알약 정제로 되어 있는 포장이 더 고급인 것처럼 부상이 되어서 분말로 되어 있는 비타민 C가, 그러면 이거는 산소 방지제가 안 들어있어서 좀 효과가 떨어지나, 이런 의구심이 들게까지 됐었나 봐요. 전혀 그렇지 않고 분말 비타민 C가 좀 더 고급이죠. 분말 비타민 C가 부형제가 아무래도 안 들었으니까 순수 비타민 C잖아요. 그리고 그거 스틱으로 포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산소 차단이에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분말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먹을 때 좀 많이 시다라는 불편함, 그리고 가격이 알약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는 불편함, 뭐 그 정도가 있는 거지, 효능적인 차원에서 보면 알약보다 그쵸, 더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흡수도 더 빠르고 부형제가 없고 안전한 스틱 포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기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신뢰하시고 비타민C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제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제 영상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 비타민C 많이 먹고 계신가요? 제가 현대인에게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가장 값싼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비타민C다, 그런 취지로 여러 차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요 근래에도 주변에 제 영상을 본다고 하면서도 비타민C 잘 안 드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제가 작년에 또 아주 사랑했던 분 한 분을 잃었는데, 그분도 비타민C만 많이 먹었으면 생명을 잃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분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와파린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이제 피를 응고시키지 못하게 하는 항혈전제 가장 강력한 약이 와파린인데요. 이 와파린을 먹으면 와파린뿐만이 아니에요. 아스피린도 마찬가지고 혈관이 약해져서 혈관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혈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었던 와파린이 오히려 출혈을 일으켜가지고 글쎄요, 그동안 와파린 덕을 받아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출혈이 와서 죽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여러분 혈관이 잘 터지지 않아요. 그리고 와파린을 먹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혈관이 튼튼해지잖아요. 그러면 비타민C를 먹고 혈관이 튼튼해지면 놀랍게 얼굴에 혈색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예뻐지고 싶으시죠? 남자분들도 눈이 풀어지지 않고 눈에 총기가 있으면 훨씬 잘생겨 보이고요. 피부에 탄력이 있으면 또 그것도 좋아 보이죠. 일부러 콜라겐 먹고 또 값비싼 어떤 거 안 드셔도 돼요. 이 비타민C가
정말 그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고, 그리고 혈전 이런 것도요, 제 생각에는 비타민C가 갖는 가장 큰 역할이 항산화제잖아요. 항산화제. 그러니까 유해산소라는 게 있는데, 그거가, 정식 명칭으로 슈퍼옥사이드, 활성산소라고 하거든요. 이 활성산소만 차단을 해도 현대인들은 뭐 아주 오래 살 수 있어요. 늙지도 않고 살 수 있어요. 훨씬 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아요. 이게 피로 물질이 쌓여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늙는 건데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20대까지는 늙는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곤하다는 건 누구든지 잘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수시로 계속 먹어서 활성산소만 차단을 해도요. 그리고 혈관이 튼튼해지잖아요. 그럼 순환이 잘 되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사람이 쌩쌩해지는지 몰라요. 이 좋은 비타민C를 왜 안 먹겠어요? 또 비타민C 항바이러스 작용 탁월하거든요. 항바이러스. 그럼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 뭐가 있지? 여러분, 뭐가 있어요? 간염. 뭐 B형 간염, C형 간염, A형 간염, 이게 다 바이러스거든요. 그리고 우리 독감, 인플루엔자 있잖아요. 코로나 이런 거 전부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는요, 비타민C 앞에서는 활동을 못해요. C를 많이 이렇게 우리 혈중 농도를 계속 피 속의 농도를 올려놓잖아요. 수시로 계속 먹어서 이거를 올려놓으면 바이러스가 거의 불활성화가 돼요. 이 바이러스는 세균하고 다르거든요. 세균은 생명체잖아요.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특성과 물질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것이 꼭 물질 같아요.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냥 어떤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환경과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코 속 여기가 제일 좋은 환경이라고 그러대요. 따뜻하고 뜨뜻하면서 습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혈관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속에 우리의 그 사람의 생명이 이 속에 많이 충만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 코로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면 여기에 착 붙어 가지고요. 이따가 이게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급격하게 이게 살아나 가지고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되면 이게 꼭 살아있는 세균처럼 번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감기로 오게 되고, 이게 더 심해서 폐렴이 왔다? 그러면 상기도 감염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폐까지 내려가서 이제 전신질환으로, 이제 막 고열도 나면서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가장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중한 환자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최종적인 사인이 폐렴인 경우가 많아요. 이 폐렴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요, 이 바이러스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예요. 활성이 되지를 못해요. 바이러스가 원하는 그 딱 최적의 조건을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가장 훌륭한 항바이러스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러한 영상 앞에서 올렸을 거예요. 비타민C 자기 전에 5000ml 한 번에 5000ml 먹었더니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거 영상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5000ml 먹고 살아나셨다라는 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는 한 번에 5000ml를 먹어본 적은 없고요. 지금도 하루에 한 14,000~15,000ml 정도 먹어요. 거의 수시로 계속해서 2000ml를 먹거든요. 굳이 뭐 식사 중간에 이렇게 먹고 그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 한 2~3일 정도만 식후에 한두 알씩 먹다 보면요, 우리 위장이 금방 적응을 해요. 저는 위장이 약해가지고 바깥에서 식사를 잘 못하거든요. 뭐 남들은 하나도 맵지 않다는데 제가 먹으면 맵고 바로 속이 이상해요. 제가 아직까지 커피 한 모금을 마음대로 잘 못 마시는 그런 약한 위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받았던 그 항암제 부작용 아직까지도 다 해결이 안 돼서 나타난 증상인데요. 그런 제가 비타민C는 하루에 14,000, 5,000 먹어요. 비타민C 먹고 속이 아프지를 않아요. 이건 비타민C는 오히려 위장병을 치료한다? 약간 적당한 산이잖아요. 우리 위산보다는 훨씬 약한 산이거든요. 그래서 위를 더 이상 자극하지는 않지만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위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으면 이렇게 위장이 잘 움직이지를 않고 옛날로 말하면 위가 축 처져 있는 거 있잖아요. 위하수 증상이 있는 사람들, 위무력증 이런 거 있는 사람들, 또 위산 분비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비타민 C를 먹으면 위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짭짤한 게 먹고 싶어요. 짭짤한 거. 왜 짭짤한 게 먹고 싶을까요? 짭짤한 것, 그게 나트륨이잖아요. NaCl. 그때 그 뒤에 Cl, 염화 나트륨. 뒤에 Cel이 염소인데요. 이 염소에서 위산 HCl이 나오는 거예요. 위산이 염산이잖아요. 염산의 화학식이 HCl이거든요. 그 뒤에 Cl 그것을 나트륨, 그런 염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에서 얻어요. 그러니까 위장이 살아나려고 하니까 위산 분비가 촉진이 돼야 되고, 그러려고 하니까 염소 원소가 필요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우리 몸에 생체적인 반사가 일어나는데 짭짤한 게 먹고 싶은 거죠. 아, 내가 짭짤한 게 먹고 싶네 하는 생각이 들면, 아, 내 위장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옛날 한방에서요. 한방에서 가장 기초적인 보약하면 사군자탕이 있잖아요. 사군자탕, 또 그 다음에 사물탕, 이거 두 개를 합치면 팔물탕이고요. 여기다가 두 개의 약재를 합치면 가장 대표적인 보약인 십전대보탕이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그러면 첫 출발이 사군자탕이었잖아요. 인삼, 감초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주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위장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처음에 배웠을 때 분명히 사군자탕은 기를 보충하는 약이고 사물탕은 혈을 보충하는 약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기를 보충한다라는 것이 결국 더 들어가니까 위장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위장이 죽어 있고 이 위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생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잘 먹어야 생기가 있는 거잖아요. 위장을 살리는 약이 기를 보충하는 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비타민 C야말로 현대인들이 먹는 가장 좋은 그쵸? 뭐, 사군자탕보다 더 좋은, 생기를 올려주는 그런, 효자 품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가격이 얼마나 싸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제 제품 비타민 C가요, 포장이 좀 새로워졌어요. 이게, 지금 생산자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직접 제가 의뢰를 해서, 생산시설에 의뢰를 해서 중간자 끼지 않고 제가 직접 생산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더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은 뭐냐? 가격이 이제 똑같고요. 지금 비타민C가 계속 비타민C뿐만 아니라 대체로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그냥 그 가격 그대로 5,500원이고요. 이 100정짜리에. 요 안에 제가 조금 더 비타민C의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뭐냐면 전에도 이 안에, 이 속에는 이렇게 은박지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 은박지 포장을 다시 뜯잖아요. 뜯어서 요 안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약 뜯어보면은 한 가지 정도는 들어있는 거 아시죠? 이 한 가지가 보면 먹지 마시오 해서 실리카겔 있잖아요. 이게 방습제, 이제 습기를 빨아들이는, 습기 차면 이제 약이 변하니까 습기를 빨아들이는, 그게 들어있는 거는 뭐 어디대나 다 들어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를 더 넣었어요. 이게 산소 차단제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비타민C가 여기 겉에 설명해 보면요,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 그러니까 피부를 탄력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이런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조직을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합 조직이 단단하면 주름이 없어요. 결합 조직이 느슨해지면서 살이 축 처지면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뼈 속에 구멍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골다공증이나 피부 처짐이나 이런 것이 전부 결합 조직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 C가 이 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해요. 그래서 저는 콜라겐 별로 권하지 않고 비타민C 많이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많이 먹는 게 골다공증 예방에도 칼슘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아는 사람만 알아요. 두 번째, 철의 흡수에 필요. 우리가 보통 빈혈약을 이제
쓰는 영양 보충제가 철분이잖아요. 그 철분이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철분을 먹을 때 빈혈이 있는 사람들 비타민C랑 동시에 같이 먹으면 철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면서 빈혈 치료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비타민C 자체가 항산화 작용이 있잖아요. 세 번째 보면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호되는 세포가 우리 몸 전체 구석구석 모든 세포가 다 포함인데요. 특히나 여러분 혈구세포를 보호하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빈혈이 있다라고 하면요, 피가 모자라는 것도 빈혈이지만 그 피의 세포,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하나하나에 생리 활성이 떨어져 있는 것도 빈혈이에요. 분명히 이제 빈혈 수치는 정상인데요, 꼭 증상은 빈혈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피가 탁한 거고요. 그나마 그 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별로 없는 적혈구, 백혈구로 그 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는 정상인데 사람은 빈혈 있는 사람처럼 그냥 축 처져가지고 맨날 누울 자리만 보고 기력이 없고 이런 이제 결론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생기를 높여주려고 하면 이 항산화 작용을 높여가지고 유해산소 활성산소라는 것이 이런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그 세포가 생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 비타민C는 마치 방패 같은 거예요. 우리 대신에 자기가 변해요. 비타민C가 굉장히 잘 변해요.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어떤 유해산소의 공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타민C가 짠 하고 딱 막아서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유해산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변하고 우리 몸의 세포는 변하지 않게끔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유용한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인데요. 산화라는 게 이제 유해산소랑 만나서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산화라고 하거든요. 철이 녹이 슬잖아요. 쇠가 산소와 물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녹이 슬잖아요. 그게 이제 산화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쇠만 녹이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도 세포도 이렇게 유해산소를 만나면 녹이 쓰는 거죠. 세포가 망가지는 거죠. 이런 거를 방지하는 게 항산화제인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비타민C 자체가 산소랑 만나지 않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 안에서 유해산소를 만나가지고 지가 변질이 되어야 우리 세포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기 전에 이게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산소를 만나서 비타민C가 변질이 되면은 먹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습기를 막는 실리카겔만 넣은 게 아니라 산소를 차단하는 산소 차단제까지 제가 이걸 넣었어요. 이거를 은박지 포장을 해서 다시 이 속에 넣은 것, 이게 비타민C를 가장 높은 효율로 우리 몸을 치료하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포장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보면요, 비타민C가 분명히 하얀색 알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 빨간색 같죠? 이게 흰색이 좀 비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빨간색 플라스틱 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열어보면 속에는 이렇게 흰색 알약이에요. 그러면 겉에 이게 붉은색, 이게 이제 어떤 보호막이잖아요. 보호피막이잖아요. 이거를 PVDC 코팅 포장. 제가 여기 지금 적힌 거 보고 있는데 이름도 어려워요. PVDC 코팅 포장. 이게요, 공기와 습기로부터 가장 효율적으로 요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보호하는 그런 안전장치예요. 제가 가끔 사람들 보면 비타민C를 해외 직구를 하셔가지고요, 이런 큰 통에, 큰 캔 같은 데 들어있는 거예요. 뚜껑 딱 열어가지고 그 속에 하얀 분말이 그냥 들어있는데 그걸 숟가락으로 떠드시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그 비타민C 분말 하나하나에 마이크로 캡슐이 되어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으면 굉장히 시거든요. 신맛이 있다라는 게 캡슐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그런 비타민C는요,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비타민C 뚜껑 열어서 공기와 접하고 빛을 만나는 순간 다 변해요. 그러면 이미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방패막이 할 여력이 없어요. 이미 다 변했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에서 우리 몸에 들어와야 우리 몸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해산소 대신에 지가 변하면서 우리 세포를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타민C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최소한 이렇게 은박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떼먹을 수 있는 이런 낱개로 다 일일이 포장이 따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을 사서 드셔야 돼요. 근데 저희 제품이 글쎄요, 이런 거 다 갖춘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루에 요거 한 판하고 한 반 정도 먹거든요. 사람들이 저 아픈 사람 같지 않대요. 실제로 보면 제가 훨씬 더 생기 있고 혈색도 좋고 주름도 없고 젊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감사하게도. 저를 보셔서 여러분 비타민C 꼭 많이 먹어보세요. 비타민C 정말 강추하는 사람들, 뭐 학생들, 그 다음에 당뇨 있는 사람들 제발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그리고 뭐 어디 심혈관 질환, 뇌경색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비타민C 많이 먹으면 기존의 혈관이 터지지 않아요. 병원에서 아스피린이나 항혈전제 먹고 계신 분들 비타민C 많이 먹으면 그 항혈전제가 혈관을 터뜨리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분들, 기미 주근깨가요. 기미 주근깨 레모나 이런 광고 문구 들어보셨죠? 비타민C가요, 정말 피부 미백 작용이 확실해요. 피부 미백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잡티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비타민C 많이 드시면 그런 거 없어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쥐나는 것도 없어졌어요. 비타민C, 물론 다리에 쥐나는 거, 마그네슘 가장 기본, 쥐가 난다는 게 다리 경련이니까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가장 기본이겠지만, 그 미네랄에다가 이제 저 진작사 모래는 토코페롤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쥐나는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마그네슘보다 더 중요한 게 비타민C예요. 그리고 비타민 B. 비타민 B는 제1은 비타민으로 드세요. 그게 B 100단위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고함량이거든요. C를 이렇게 고함량으로 먹으면 비타민 B도 B 100단위를 드셔야 같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요. C만 고용량으로 먹으면 B의 상대적인 결핍이 와서 약간 빈혈 증상 비슷한 게 오히려 생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C를 하루에 6알 이상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00 하나 드시고, 또 비타민 B가 신경 비타민이기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다리 통증이 있거나 뭐 근육이 잘 뭉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비타민 B. 비타민 B, 마그네슘 이런 거 먹으면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요,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비타민 C가 또 가장 좋은 가장 값싼 항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비타민 C만 먹는다고 암에 안 걸린다 그런 건 아닌데요.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항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 입증이 됐기 때문에 왜 항암하고 나서 비타민 C 주사 맞는 거 요즘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주사도 맞으세요, 항암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주사를 매일 맞을 수는 없고 평소에 늘 비타민 C를 항상 하루에 1000ml 이상 이렇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당뇨 합병증도 거의 예방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좋아요. 당뇨 합병증, 그리고 신장병, 콩팥이 나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콩팥에 미세혈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미세혈관을 이 비타민 C가 지켜주거든요. 그리고 뭐 장이 나쁜 사람들, 셀 수가 없어요. 비타민C 좋은 거는. 장이 나쁜데 제일 기본으로 사람들이 유산균 생각하시잖아요. 유산균 드세요. 유산균이랑 같이 비타민C를 드시면, 혹시 유산균을 먹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타민C만 드세요. 이것만 먹어도 이 장 속에 유해균은 억제하고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아주 기특한 작용이 이 값싼 비타민에 있어요. 이거 한 알에 55원이잖아요. 얼마나 싸요? 우리나라 물가에 한 알에 55원. 하여튼 여러분, 오늘 제가 비타민C에 대해서 또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항바이러스, 항산화, 젊음, 뭐 혈관 보호, 뭐 이렇게, 그렇죠. 또 장 보호, 피로 회복, 또 간세포 보호도 되고요. 빈혈 예방도 되고요. 뭐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고 비타민C 제 제품도 잘 활용해 주세요.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그런 거 제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더 좋은 제품 개발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